골착공사 표준안 전작업 지침상 토질 조사 시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상 토질 조사 시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으로는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으로는 주변에 기절토된 경사면의 실태 조사와 토질 암질 등 토질 구성, 지층의 경사, 파세대 분포 등 토질 구조, 지하수 및 용수의 형상 등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운딩, 시추, 탄성파 탐사와 같은 물리 탐사, 토질 시험 등을 통해 토질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굴착 작업 전 가스관, 상하수도관, 건축물의 기초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골착공사 표준안 전작업 지침상 깊은 굴착 시 착공 전 조사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상 깊은 굴착 시 착공 전 조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질 상태를 검토하고 작업 책임자와 굴착 공법 및 안전 조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질조사 자료는 정밀 분석해야 하며 지하 수위, 토사 안반의 심도 및 층 두께, 성질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지하 수위가 높은 경우 차수벽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차수벽 등의 설치는 토합 계산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배수 계획을 수립하고 배수 능력에 의한 배수 장비와 배수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착공 지점에 매설물 여부를 확인하고 매설물이 있는 경우 이설 및 거치 보존 등 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인 경우에는 경사계, 치마계, 수위계, 응력계 등의 계측기기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트랜싯 및 레벨 측량기에 의해 수직 수평 변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계측기기 판독 및 측량 결과 수직 수평 변이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 및 자재의 이동, 배면 토합의 경감 조치, 가설 지보공 구조의 보완 등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히빙 및 보일링에 대한 긴급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하며 흙막이 지보공 하단부 굴착 시 이상 유무를 정밀하게 관측해야 합니다. 토사 반출 목적으로 복공 구조의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재 하중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 계산에 의한 지보공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깊은 굴착의 경우 경질 안반에 대한 발파는 반드시 시험 발파에 의한 발파 시방을 준수해야 하며 엄지말뚝, 중간말뚝, 흙막이 지보공 벽체의 진동 영향력이 최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진동 파쇄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진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별표사에서 굴착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사항과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굴착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사항과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조사 내용으로는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집안의 지하수위 상태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과 장비 사용 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 대책, 사업장 내 연락 방법과 신호 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과 계측 계획,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골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기존 구조물 지지 방법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기존 구조물 지지 방법에 있어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구조물 하부에 파일, 가설 슬라브 구조 및 언더피닝 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붕괴 방지 파일 등의 브라켓을 설치하여 기존 구조물을 방어하고 기존 구조물과의 사이에는 모래, 자갈, 콘크리트, 집안 보강 약액제 등을 충진하여 집안의 침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기존 구조물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질, 토층 등을 정밀 조사하고 유효한 혼합 시멘트, 약액 주입 공법, 수평 수직 보강 말뚝 공법 등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웹포인트 공법 등이 행해지는 경우 기존 구조물의 침하에 충분히 주의하고 침하가 될 경우에는 화학적 고결 방법 등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상태에 주의하고 작업장 주위에는 비상 투입용 보강제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골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토속의 붕괴 형태 및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토속의 붕괴 형태 및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사의 미끄러져 내림, 슬라이딩은 광범위한 붕괴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완만한 경사에서 완만한 속도로 붕괴합니다. 토사의 붕괴 형태로는 사면 천단부 붕괴, 사면 중심부 붕괴, 사면 하단부 붕괴의 형태가 있으며 작업 위치와 붕괴 예상 지점의 사전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얕은 표층의 붕괴는 경사면이 침식되기 쉬운 토사로 구성된 경우 지표수와 지하수가 침투하여 경사면이 부분적으로 붕괴됩니다. 절토 경사면이 안반인 경우에도 파쇄가 진행됨에 따라서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풍화하기 쉬운 안반의 경우에는 표층부 침식 및 전리 발달에 의해 붕괴가 발생됩니다. 깊은 절토 범면의 붕괴는 사질암과 전석 토층으로 구성된 심층부의 단층이 경사면 방향으로 하중 응력이 발생하는 경우 전단력, 점착력 저하에 의해 경사면의 심층부에서 붕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량의 붕괴 재해가 발생됩니다. 성토 경사면의 붕괴는 성토 직후에 붕괴 발생률이 높으며 다짐 불충분 상태에서 빗물이나 지표수, 지하수 등이 침투되어 공급 수압이 증가되어 단위 중량 증가에 의해 붕괴가 발생됩니다. 성토 자체에 결함이 없어도 지반이 약한 경우는 붕괴되며 풍화가 심한 급 경사면과 미끄러져 내리기 쉬운 지층 구조의 경사면에서 일어나는 성토 붕괴의 경우에는 성토된 흙의 중량이 지반에 부과되어 붕괴됩니다. 이상입니다. 골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토사 붕괴 예방을 위한 점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지표면을 답사하여 경사면 지층 변화부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이 및 탈락, 유무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결빙 및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점검 시기는 작업 전, 중, 후, 비온 후, 인접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골착공사 표준안 전 작업 지침상 지하 매설물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상 지하 매설물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 사항으로 매설물의 종류, 위치, 깊이, 선형 기울기 지지 방법 등의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해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매설물 노출 시 관계 기관, 소유자,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방호 조치 및 이설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일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통해 와이어 루프나 접합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설물 인접 작업 시 지하 수위 저하로 인한 안밀 침하에 따른 파손 누수 등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가스관, 송유관이 매설된 경우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용접기 사용 시 폭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노출된 매설물 되메우기 시 매설물의 방호를 실시하고 양질의 토사로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굴착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굴착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 사항으로 토사의 붕괴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와 함수, 용수,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대책으로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래의 경우 1대 1.8, 연암 및 풍화암의 경우 1대 1, 경암의 경우 1대 0.5, 그 밖의 흙의 경우 1대 1.2의 기울기를 준수하여 굴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 도서상의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의 설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 대책으로 토사의 붕괴, 낙하에 의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의 설치, 출입금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매설물 파손 위험 방지 사항으로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매설물을 이설하거나 방호 조치를 해야 하고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굴착 기계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항으로 굴착 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하에 위치한 가스 도관 등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한 굴착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굴착 기계 운행 경로와 토석 적재 장소의 출입 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굴착 기계 등의 유도에 관한 사항으로 굴착 기계 등이 근로자와 부딪히거나 전도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파 표준안 전 작업 지침상 진동 허용 기준과 소음 및 진동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발파 작업 표준안전 작업 지침상 진동 허용 기준과 진동 저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널 공사 시 발파 진동 허용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재 및 진동 예민 구조물의 경우 초당 0.2에서 0.3cm, 조적식 벽체와 목체로 된 천장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
초당 1cm. 지하 기초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갖는 조적식 건물의 경우 초당 2cm.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슬래브를 갖는 중소형 건축물의 경우 초당 3cm.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골조 및 슬래브를 갖는 대형 건물의 경우 초당 5cm입니다. 다음은 도로 토공 시 발파 진동 허용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축이 있는 경우 초당 0.1cm, 문화재 및 진동 예민 구조물의 경우 초당 0.2에서 0.3cm, 조적식 가옥의 경우 초당 0.3에서 0.5cm, RC조 가옥의 경우 초당 0.5cm, 공업용 건물의 경우 초당 1cm, 철골 구조의 경우 초당 1에서 5cm입니다. 다음으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진동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약유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유면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여 적정한 최소 저항성과 장약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폭발음을 경감시키기 위해 토재 등을 쌓거나 풍향, 풍속을 고려하고 지발 내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전색 작업을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 매트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전기 발파의 경우 표면 연결 내관 및 번치 커넥터에 기폭에 의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팽창제, 기계 장비를 이용한 굴착 등 타 공법과 발파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파 시 소음과 진동을 저감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파 시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발파에 따른 진동을 측정하고 분석한 기록지를 받아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흑막이 공사 계측기 종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네, 흑막이 공사 계측기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 변이의 위치, 크기, 방향 등을 계측하여 흑막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계측하는 지중 경사계, 지표면의 치마량을 측정하는 지표 치마계, 지하 수위 변화를 계측하는 지하 수위계, 간극 수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간극 수압계, 집안의 각 지층별 치마량을 측정하는 층별 치마계, 주변 집안의 하중으로 인한 토압 변화를 측정하는 토압계, 스트럿이나 어스 앵커 등의 축 하중 변화를 측정하는 하중계, 흑막이 구조물 각 부재와 인접 구조물의 변형률을 측정하는 변형률계, 구조물의 경사 및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건물 경사계, 주변 구조물 및 집안의 균열 발생 시 균열의 크기와 변화 상태를 정밀 측정하여 균열 속도 등을 파악하는 균열계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